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거제에 살고 있는 박태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끄신바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끄신바리 채비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끄신바리 채비가 끝입니다. 이 찌를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찌 같은 경우에 끄신바리 전용찌입니다. 이 찌가 닥터케이 찌가 전용찌가 아니고요. 이 찌가 원래 저희가 쓰는 찌입니다. 이 찌가 찌르겐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찌르겐 특대 나나메 찌입니다. 예, 이 찌와 이 바리바스 그리고 고무뽕돌 하나 그리고 원줄과 목줄 도래 연결, 이게 채비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채비는 끄신바리 채비로서 저희가 바닥을 탐색할 때 아니면 미끼와 동조시킬 때, 그리고 밑밥하고 저희 찌하고 같이 동조를 시키는 낚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 낚시를 원투 전유동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일명 끄신바리라고 많이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낚시를 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낚시는 생각외로 배우고 하시면 쉽습니다. 쉽고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 놓으시면은 대물 잡는 거는 아마 쉬울 겁니다. 저도 이 낚시를 해가지고 대물을 엄청나게 잡았는데, 이 채비를 오늘 세 가지를 아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채비입니다. 딴 채비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 채비가 정답입니다. 제가 이 찌가 없어가지고 저희 클럽 형님한테 빌려왔습니다. 빌려왔고, 이 채비가 원래 저희가 이제 끄신바리 하는 채비인데, 이 찌가 1호 구경이 나갑니다. 그리고 424입니다. 424. 찌르겐에서 만든 건데 정말 부력이 좋고 잘 만든 찌입니다. 이 찌가. 이 낚시를 하실 때 제가 장타를 친다고 하시는데, 장타를 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밑밥하고 찌하고 같이 동조를 시키는 겁니다. 동조를 시켜서 미끼를 옥수수를 쓰지만 그걸 받아 먹기 위한 그런 낚시입니다. 이 낚시가. 사람들은 멀리 쳐서 바닥을 긁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이 낚시는 멀리 쳐서 그게 밑밥하고 동조가 돼 가지고 떨어지면서 받아 먹는 낚시입니다. 저희가 사모에 사모를 쓰는 이유도 참 큰 고기를 걸라고 쓰는 거는 맞지만은, 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큰 고기가 참 많이 받칩니다. 받치고, 그리고 목줄 쓸림도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모에 사모를 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원줄 목줄을 아마 보여드릴 건데 PPL은 1도 없습니다. 이 낚시를 하실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노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전방 15m를 노려야 되겠다. 물이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찌를 그 위치에 넣어주는 게 이 낚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막 던지는 낚시가 아닙니다. 물이 우측으로 갈 때 전방 15m에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3비를 쓰든 2비를 쓰든 4비를 쓰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이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정중앙으로 던져서 막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흘리면 이 낚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속 바닥 여건이 여받치거나 아니면 여가 중간중간에 있는 포인트다. 그러면은 이걸로 바닥을 살살 찍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찌가 바닥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수중찌가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중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근데 그럴 때는 찌를 보시면은 미세하게 표가 납니다. 정확하게. 찌가 처음에
바리바스 이 수중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이 찌에서 약간 잠깁니다. 찌 자체가 잠기다가 수중찌가 닿게 되면은 찌가 약간 통걸이 된 것처럼 살짝 뜹니다. 그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고 이 낚시를 자주 해보시면은 아마 표가 확 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낚시를 할 때 수중찌가 닿았구나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고패질로 살짝 들었다 놔줬다 들었다 놔줬다 하는 낚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바닥을 수중찌로 끌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옥수수를 단 미끼를 끄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 걸림도 있겠지만은 바닥을 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바다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갯바위에 서면은 전부 틀립니다. 갯바위의 수중력 조건이나 뭐 물밑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다 틀립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찍기 위해서 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채비하고 이 채비가 정확하게 끄신발의 채비입니다. 딴 거 아무 말 듣지 마십시오. 이 채비가 정확한 채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끄신발이 반유동 채비입니다. 똑같은 찌에, 똑같은 수중찌에 똑같습니다. 채비는. 근데 구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지금 이 반유동 끄신발이 자체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반유동 끄신발입니다. 제가 주로 여밭에서 사용하는 낚시입니다. 이게 수심이 뭐 10m가 나온다, 10m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심이 10m가 나오는데 이 낚시를 진짜 이 끄신발이를 했을 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끄신발을 했을 때 많이 걸리는 상황에 이 채비를 잡아 넣습니다. 수심이 10m가 나와도. 그러면은 이 매듭은 15m에 줍니다. 1.5배 정도 더 많이 줍니다. 물이 세게 가든 천천히 가든. 그러면은 찌가 잠방잠방 하다가 수중찌가 닿게 되면은 끌고 갑니다. 이 찌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류가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낚시입니다. 고기나 찌에 바닥이 걸렸을 경우에 바로 찌가 들어가죠. 딱 두 가지입니다. 걸리거나 입질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채비를 제가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원래 끄신발이를 하다가 고기가 계속 터지길래 제가 이 채비를 넣은 겁니다. 하도 터지길래. 근데 이 채비로 그날 고기를 참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밭을 갈 때 이 채비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채비도 괜찮습니다. 이 채비를 가르쳐 줘가지고 동생들이 많이 잡았거든요. 끄신발이를 할 줄은 모르는데 잠긴 것도 모르고 얼마나 깔아앉았는지도 모르고 했을 경우에 이 채비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날 고기 한두 마리는 잡아 오시더라고요. 생각외로 목줄이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낚시를 해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반유동보다 더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은 반유동도 밑걸림이 심합니다. 밑걸림이 심하고 목줄을 많이 해먹을 때도 있고 바늘을 많이 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줄 바늘 소모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유동 끄신바리의 단점은 끄신바리보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2비를 넣었냐, 3비를 넣었냐, 4비를 넣었냐, 5비를 넣었냐.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2, 3비, 그러니까 2비, 3비, 4비, 5비를 왜 넣는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2비를 넣을 때는 제가 평균적으로 갯바위에 나갔을 때 여기 수심이 7m다. 그러면 2비를 씁니다. 딱 10m다. 그러면 3비를 넣습니다. 한 13m가 나온다. 그러면 4비를 넣습니다. 13m 이상이 됐을 때 5비를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조류 속도에 따라서 내리든 올리든 그거는 제 판단으로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굳이 7m라고 해서 2비를 쓰지만은 물이 빠르거나 속조리가 빠르게 되면은 3비를 씁니다. 3비를 써서 그 조류에 맞게 그 밑밥하고 동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끄신바리 그 낚시 조법입니다. 이 낚시가 처음부터 하는 끄신바리 조법이고, 이게 반유동 끄신바리 조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걸리죠? 자, 다음 제가 설명해 드릴 거를 잘 보십시오.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채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똑같은 찌입니다. 똑같은 닥터케이 찌고, 여기는 바리바스 쇠로 되어 있는 순간수중입니다. 자, 이 낚시는 저희가 일명 말하는 속공 끄신발입니다. 속공으로 바닥을 내려서 조류가 빠를 때 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안 갈 때 이 낚시를 합니다. 라인은 원줄은 프로팅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낚시는. 채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끄신발을 하실 때 저희가 추천하는 세미 프로팅하고 목줄 3호, 이것도 반유동 끄신발이도 세미 프로팅에 목줄 3호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낚시를 하실 때는, 속공 끄신발을 하실 때는 프로팅 라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세미 프로팅으로 하는데 원래는 프로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낚시를 저희가 하냐면은, 여차나 물 빠른 곳 있죠. 아니면 물이 아예 안 가는 조금씩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 낚시를 합니다. 이 낚시를 여차에 물 빠른 물꼬를 태울 때 이 낚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낚시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저희 거제 팔도 낚시방 사장님께서 이 낚시를 처음에 하셨어요. 왜? 물이 빨라서 끄신바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넣어서 했는데 고기가 그때부터 받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낚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낚시는 물골에,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건데, 이게 저희가 속공을 2호까지도 잡아 넣습니다. 2호까지. 물골에 그냥 태웁니다. 태우는데 바닥 걸림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잘 굴러갑니다. 조류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입질 오면은 사정없이 가져갑니다. 진짜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이 낚시를 하시게 되면은. 물이 안 갈 때 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팅 라인으로 물 안 갈 때 밑밥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바닥을 탐색을 합니다. 천천히 감아주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대를 끌고 가는 낚시가 이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끄신바리 낚시에서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이 낚시, 그러니까 반유동 끄신바리, 그 다음에 속공 끄신바리,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채비를 연구를 하게 되죠.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채비 조법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신발이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끄신바리 낚시는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채비 끝입니다. 3호에 3호. 그렇지만 라인은 플로팅 라인 쓰시면 안 되고요. 세미 플로팅이나 싱킹 원줄을 쓰셔야 됩니다. 목줄은 3호 쓰시는 게 좋습니다. 2.5 쓰지 마십시오. 고기 걸면은 잘 터집니다. 큰 거 걸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유동 끄신바리는 채비가 똑같지만은 딱 이렇게 채비가 똑같지만은 한마디로 반유동 끄신바리 할 때 뭐 수심이 8m, 감 12m, 10m를 주면은 15m. 그러니까 1.5를 줘가지고 바닥 걸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14m, 13m 이렇게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수중찌를 끌고 가든 찌에 바늘을 끌고 가든 옥수수 미끼를 끼우게 되면은 끌고 가는 이 찌에가 그러니까 찌의 능력이 보입니다. 잠방잠방 들어가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면은 바닥이 걸리게 되면은 찌가 들어가든 아니면 입질을 하게 되면 찌가 들어갑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입질을 하게 되면 찌가 시원하게 가겠죠. 이게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만 잘 하시면은 저는 이걸로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고, 이 끄신바리 이 채비 하나만 기억하시고 낚시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대물 감성돔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미 플로팅을 감든 싱킹을 감든 원줄을 정확하게 감아줘야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 찌가 시원하게 들어가냐, 잠방잠방 들어가냐, 이 찌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물어보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찌가 이렇게 잠기죠. 잠기게 되면은 이 찌가 떠있죠. 이게 싱킹이든 세미 플로팅이든 깔아앉습니다. 뒷줄이. 그러면서 이게 깔아앉겠죠. 맞죠? 양쪽이 다 깔아앉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목줄하고 수중지하고 깔아앉고 뒷줄이 세미 플로팅이든 싱킹이든 깔아앉습니다. 무조건 깔아앉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찌만 위에 떠 있습니다. 목줄에서 입질이 오게 되면은 이 찌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깔아앉습니다. 원리는 뒷줄, 아랫줄 두 개 다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당기면은 무조건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플로팅 라인을 쓰게 되면은 떠 있겠죠. 고기가 조금 가져가고 난 뒤에 깔아앉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늦어요. 플로팅 같은 경우엔 가다가 깔아앉습니다. 늦습니다. 100% 늦습니다. 제가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싱킹줄을 쓰라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플로팅 라인을 선전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무겁죠? 조류가 빨리 가는 상황에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말하는 이 속공 끄신바리 같은 경우에 이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수중집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이게 땅에 되었을 때, 바닥에 되었을 때 세미를 쓰게 되면은 깔리겠죠. 뒷줄이 아마 깔릴 겁니다. 뒷줄이 깔리게 되면은 원줄이 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원줄이 터질 확률이 높고 통거리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플로팅 라인을 쓰라는 겁니다. 왜? 뜨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팅 라인을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줄은 제가 왜 3호를 쓰라고 하냐면은, 제가 낚시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니는데, 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2.5호 목줄, 2호 목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찌가 통거리 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당길 때 목줄이 터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2호나 2.5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고기가 물었을 때 약간 깔림이 있으면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3호에 3호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찌는 통거리를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살짝 탁탁탁 치면은 찌가 발 앞에까지 옵니다. 그때 터져가지고 찌를 건지시면 됩니다. 요거 약간의 꿀팁입니다. 이 끄신발이 이것만 잘 아시면은 고기 잘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투를 잘 쳐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자, 채비는 이제 다 된 것 같고, 채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갯바위에 나가면은 저분은 한 60m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30m건 40m건 공략하다가 고기가 안 물었을 때 50m 60m를 치는 겁니다. 왜? 막기띠를 계속 더 멀리 형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기가 발 앞에서 안 물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고기를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계속 이 치는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보고 맨날 60m에 쳐가지고 고기 잡아낸다고 이래 하시는데, 제가 고기 잡아내는 위치는 발 앞에서 10m에서 15m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한번 이 낚시를 해보시면은 고기가 어디서 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멀리 쳐서 거기서 바로 받아먹는 고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디낙TV 브리핑 할 때 제가 같이 촬영을 갔었는데, 원래 이계직백에 촬영을 갔는데 30m, 40m를 공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고기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나 싶어서 60m를 쳤어요. 그러니까 기자님도 놀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쳐가지고 낚시를 하는 30분 했습니다. 그 낚시를. 근데 30분 만에 50cm짜리 감성돔이 한 마리가 물더라고요. 그리고 물고 나서 촬영을 이제 사진 찍고 하다가 그 자리에 똑같이 잡아 넣었는데 물이 안으로 받치면서 한 50m 지점에서 또 찌가 들어가더라고요. 떨어지는 시간은 한 30초에서 4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는데 바로 또 빠는 게 53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타 낚시가 된 거고, 고기가 안 물면 더 멀리 치려고 저는 노력을 하죠. 왜? 발 앞에만 노릴 수 없다니까, 하루 종일 낚시하시면서. 이해하시죠? 솔직히 반유동 낚시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발 앞에 10m권에 막기 주고 거기에다가 수심 6m, 7m 맞춰놓고 그렇게 낚시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그 낚시만 하십니다. 맞죠? 고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고기 안 들어오면 그날 황입니다. 근데 이 낚시는 20m, 30m, 40m, 50m 내가 오늘 갯바위에 나가서 어떻게 낚시를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50m에서 고기가 물었네. 아, 고기가 멀리 있는갑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러면 내일도 똑같이 갯바위에 갔을 때 20m, 30m 이제 공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닥도 찍어보고 40m 지점에 여가 있네. 갯바위에 여가 어디 있는 줄도 이제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낚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선장님께서 여기 수심 7m 주고 낚시하면 됩니다. 요즘 낚시하시러 가면은 갯바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수심 6m입니다. 수심 7에서 8m 나옵니다. 그러면은 7, 8m 맞춰놓고 그날 계속 그 낚시만 합니다. 고기 들어오면 잡겠지만 고기 안 들어오면 황입니다. 근데 이 낚시의 장점은 바닥을 몇십 메다 다 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밤낚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밤낚시 할 때 쓰는 찌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특대의 기울찌입니다. 기울찌, 저희가 이 끄신바리 낚시할 때 쓰는 전자찌입니다. 밤에도 옥수수 다 먹습니다. 감성돔은. 저도 밤 낚시할 때 이걸로 씁니다. 미끼는 저는 무조건 옥수수만 씁니다. 개도 한 번씩 쓰긴 쓰는데 무조건 옥수수만 쓰는 편입니다. 챔질 타이밍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릴링으로만 대만들어줘도 충분히 아웃이가 됩니다. 왜? 끈신발을 하시면은 대부분 고기들이 거의 삼킵니다. 삼키고 돌아섰습니다. 벌써 찌가 갔을 때는 벌써 입안에 바늘이 꼽혀서 벌써 돌아서 고기가 가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챔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챔질의 중요성입니다. 바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2호를 사용했습니다. 2호를 사용했는데 이 끄신발이 하시는 분들 3호, 4호, 5호까지 쓰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전부 틀리지만은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 바늘을 씁니다. 왜 2.5 바늘을 쓰냐면은 옥수수가 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늘 이가 약간 나옵니다. 딱 그 크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까지 날라가나 안 날라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쏠채를 정말 딱딱한 걸 씁니다. 딱딱한 걸 쓰고 이 밑밥을 칠 때 정확하게 60m를 가든 70m를 가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어서 찌하고 같이 동조를 시켜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조류가 빠르든 안 빠르든 동조를 시키려고 제 스스로 그날 낚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입질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찌와 밑밥을 동조를 시켜야 됩니다. 이곳 저곳을 치면 안 되고 한 곳만 딱 공략하셔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조가 잘 돼서 밑밥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뱅에돔도 저희가 낚시하실 때 동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뱅에돔을 동조시키는 것처럼 감성돔도 동조를 시켜서 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낚시는 원래 바닥 긁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먹습니다. 고기가. 낚싯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때는 허리 힘이 1.25 때보다 약하죠. 그리고 1.25 때는 1.5 때보다 약할 겁니다. 제가 1.5 대를 쓰는 이유는 캐스팅 비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고기가 걸었을 때 제압할 능력이 1.5 대가 훨씬 좋겠죠. 허리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1.5 대를 선호하고요. 1.25 대 같은 경우에 허리 힘이 약간 1.5 대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고기는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한 마리를 걸더라도 대물을 걸더라도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빨리 올려서 다음 고기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큰 고기를 마리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리를 잡든 두 마리를 잡든 세 마리를 잡든.
근데 만약에 큰 고기가 허리 힘이 없는 큰 고기를, 그러니까 허리 힘이 없는 낚싯대로 큰 고기를 걸었을 때 그 큰 고기가 바다를 휘젓고 다닙니다. 맞죠? 만약에 3, 4분이라는 실랑이 끝에 그 고기를 올렸다. 한 마리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고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빨리 올려서 다음 고기를 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큰 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 고기가 엄청나게 희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고기가. 그러면은 밑에 같이 있던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다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강하게 쓰는 이유고요. 원줄, 목줄도 거기에서 이제 발휘하는 거죠. 빨리 한 마리를 끄집어내고 다음 고기를 또 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낚싯대 1호대에 뭐 원줄 뭐 2.5호, 목줄 2호 세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마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5자를 마리수로 쳐봤거든요. 쳐봤을 때 빨리 빼고 빨리 던져놓고 빨리 빼고 빨리 던져놓고 했을 때 항상 마리수가 받치고요. 근데 한 마리를 터졌을 경우나 아니면은 진짜 천천히 올렸을 경우에 뒷고기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음 방송을 만약에 할 때 끝신바리 조법 이 하나만으로 계속 낚시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 낚시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많이 봐주시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갯바위에서 이 족법으로 무조건 낚시를 할 겁니다. 이 족법으로 낚시를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갯바위에서 더 큰 놈도 만날 수 있겠지만 터트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신발이 낚시라는 게 뭔지 제가 갯바위에서 제대로 그날 갯바위에 가게 되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고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